박찬정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야, 이 6월 1일 지방선거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진짜 본격화됐는데 뭐 잘 이거 압승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뭐 6월 1일 그 지방 총선거는 네. 이게 그 윤석열 측근에서 이제 금수왕박법을 국민투표 부지전에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네. 굳이 국민투표 할 필요가 없다. 국민투표에 대해서는 효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 논쟁이 있을 수가 있고 네. 그런데 그 6월 1일이 국민투표다 이거. 그렇죠. 거기. 그 전국 단위의 총선거니까 4년 전 지방자치선거에서 지금의 국민의힘당이 참패를 했으니까 네. 이번에 새 정권 들어서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20일 만에 있을 이 선거에 압승해버리면 네. 금수완박법에 대해서도 국민적으로 이게 완전히 불신임되었고 정치적 무효와 같은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국민의힘당과 윤석열 당선인 주변에서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지금 깊이 생각한다 그러면 사람으로서는 지금 걸림돌 되는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어요. 아, 사람으로 또 있죠. 국민의힘에 하나는 원내대표 권성동이고 네. 또 하나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 정호영. 네. 이 두 사람이 6월 1일까지 이르는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약화시키고 동시에 윤 당선인 네. 대통령의 초기 지지율도 깎아먹는 네. 아주 불안 요소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데 네. 이 둘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게 이 둘이. 네. 그래서 우선 권성동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그게 지금 금수완박법 초기에 민주당하고 그 타협해서 낸 안이 합의안이 권성동 안이라는 거예요. 네. 권성동이가 국회의장 찾아가서 이렇게만 하면 우리도 동의할 수 있다고 한 거 그거를 민주당이 덥석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버렸으니 이게 야합이야. 야합이죠. 보통의 야합이 아니라 이건 먼저 제안을 했다. 그래놓고 여론이 들끓고 이제 국회에서 이제 필리버스터 처음 시작됐을 때 권성동이가 대표 발언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이 법은 악법이다. 이게. 아유, 가증스러워요. 이 법은 악법이고 이건 문재인 대통령과 정권 실세들의 자기들의 잘못을 셀프 사면하려고 하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에 효력이 없지 않냐. 이게. 네. 효력이 없고 이 법이 다 통과됐을 때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 사태를 말끔히 정리를 해버렸어. 어떻게 정리를 하니까 이 법안은 당초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고 그래야 그 합의된 것을 여야 각각의 의원총회에서 추인한 이런 법률이다 이거예요. 이런 법률이니까 나도 이 방매제를 했다. 이렇게 가지고 빌밀 제공해 준 거예요, 권성동. 당당하게 나와버렸단 네. 말이야. 그러니까 국민의힘당이 뭐 뒤늦게 이 뭐 A4 용지를 가지고 까면서 한번 반대다 그러고 그 앞줄에 권성동에 서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쇼 중에 아주 극단의 희극적 쇼로 되고 말았는데 문제는 이로 인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그리고 정권 실세들에게 길을 돕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길을 돕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눈이 먼 사람들이거든. 눈이 멀었다고 말하는 것은 이 국회 바깥에 청와대 바깥에 멀리 있는 민심을 야야들은 지금 읽지 않아요. 이 민심이 어떻다 하는 거. 당장에 국회를 보니까 국민의힘당이 이렇게 약화돼갖고 쩔쩔매고 항복하는 걸 보고 기가 살아나가지고 오늘이 5월 6일인데 뭐 오늘이 아니면 내일 늦어도 이재명 전 민주당 후보가 계양구 보선에 나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 대표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경기지사 했던 녀석이 그래 대권 분당에도 비는 자리가 있는데 계양구를 찾아가서 거기 나선다 철판을 깔았는데 이재명이가 이렇게 나설 수 있게 동력을 받쳐준 게 권성동이다. 이게 권성동. 맞네. 국민의힘당이 쪼조리 아주 이게 나약한 모습 말이야. 예? 네. 국민의힘당의 이중성 같은 걸 국민들에게 보이가 이거는 내가 나가도 괜찮겠다. 이재명은 여러 사건에 걸려있지만 대장동 게이트에 관해서는 제가 이 TV에서도 얘기했지만 현행범입니다. 네. 왜 현행범이에요? 지금
그 관련자들 재판이 진행 중인데 재판 때마다 다 이재명 관련인 증거가 나오는데 이 현행범이 네. 고개를 고쳐 들고 계양구에 나오겠다 보궐선거에 이 빌미를 준 게 국민의힘당이고 국민의힘당 원내대표 권성동이다 이 말이야. 네.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거기에 하나 더 플러스된 요인 뭐 국무총리 후보자 뭐 한동훈 법무장관 내정자에 대해서 뭐 여러 얘기했지만 나는 그 별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네. 특히 한동훈에 대해서는 막 있는 거 없는 거 막 쏟아붓다 보니까 이게 전부 가짜로 가짜로 전부 오늘 집에 드러나 이거 우선거리로 만들고 있는데 자 그런 건 문제가 안 되고 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네. 후보자는 문제가 돼.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여러 가지 자진 사퇴했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물러서는데 정호영 후보자도 이게 끝까지 지금 버티고 있다가 청문회 한 번 하고도 계속 나야 도덕적으로는 미안한 감이 있어 내가 뭐 불법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내가 보기에 악마에 찌들린 사람 같아. 5월 25일 오늘이 5월 6일인데 5월 25일 날 그동안에 그 쭉 펜딩돼 왔던 그 공직자들의 그 이해 충돌 방지법이 발효가 됩니다. 네, 발효가 5월 25일에 이제 한 10일 남짓 뒤에 이 이해 충돌 방지법의 그 금지 조항, 처벌 조항이 대표적으로는 이겁니다. 고위공직자나 그 기관에 소속한 공직자로서 이게 직원 채용을 담당한 사람,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그리고 고위공직자 아래서 그 기관의 직원 채용을 담당하는 사람은 그들의 가족들, 쉽게 말하면 아들, 딸들 이거 채용해서는 안 된다. 그럼요. 예. 채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공사 도급, 그다음에 물품 납품 계약 등의 그게 직계 가족들과 해서는 안 된다. 네. 수의 계약해서는 안 된다. 이런 조항이거든. 그러니까 요거를 딱 대입시켜 본다면 이 경북대학교 이과대학 병원장 그 공직자입니다. 네. 국립이니까. 국립대학이니까요. 예. 거기 아들 딸이 자기가 소속한 데서 이게 편입 시험에 자기들 동료들이 시험위원으로 앉아갖고 있다. 요거는 이제 딱 구성 요건에 해당하냐 따져봐야 할 그 여지가 없지 않지만은 네. 이거는 국민 정서상 그리고 그 법의 해석에 융통성 있게 해석한다면 이게 딱 걸리는 일이야. 네. 이해충돌 방지법에 걸리는 이 일인데도 나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언짢을지 모르지만 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이해충돌 방지법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금지하는 게 아니라 네. 위험성을 그럼요. 예방하기 위해서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니까 이걸 정호영 내정자가 깨달아야 돼요. 저는 부득이 역사적으로 이런 사태에 대비할 만한 교훈이 될 만한가를 내가 어제 찾아봤더니 세종임금 때에 중앙에 대사원도 지나고 이러다가 함경도 이게 관찰사로 나간 정갑손, 네. 정갑손이라는 이가 거기 함경도 관찰사로 가서 얼마 뒤에 한성에 임금의 부름을 받고 이게 말하자면 출장을 왔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함경도에서 서울 출장 올라 그러면 왔다가 가는데 거의 뭐 20일 이상 걸리고 가니까 그 기간 중에 그 함경도에서 시행하는 향시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과거의 초급 단계 네. 향시가 시행이 됐는데 저희가 와서 보니까 아들이 장원급제 했다는 거예요. 장원급제. 그래서 불호령을 내리고 아들 불러가지고 네가 내가 없는 사이에 그렇게 해서 되느냐 이래가지고 그걸 무효화시킨 사례가 네. 지금도 중앙공무원 교육원의 교본 중에 이런 청백리가 있다는 교본에 나오는군요. 사례로 아니 그게 대한민국 정부 행정안전부 산하 중앙공무원 교육원 교본에 거기 정갑손 선생의 사례가 나와 있다. 네. 그 요걸 이익충돌 방지법 5월 25일에 시행되는 법과 정갑손의 전례에 비춰봤을 때 정호영은 무슨 배짱으로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느냐. 말이 안 된다. 이게 뭔데? 다 타이밍이 있어요. 지금 오늘 금요일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권성동, 정호영은 오늘 내일 중에 그냥 스스로 물러서야 돼요. 스스로 안 물러서니까 어떡합니까? 스스로 안 물러서서 6월 1일 날
6월 1일 날 일종의 이게 이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 투표 겸 검수 완박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옳으냐 그러냐 하는 것을 내걸고 심판을 요구하는 데 있어서 이게 틀림없이 간표 요인이 되고 여기에 성적이 나쁘면 이 둘은 망고 역적의 책임을 져야 아니, 되는데 그런 거 느낄 사람들이 아니에요. 둘은 보는.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이 중재라고 그럴까 좀 불러다가 야, 이 상황이 이러니 좀 나를 봐서라도 사표 내달라. 훗날을 도모하자. 이렇게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해야 되는 이봉규 대표가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네. 저와 이봉규 대표가 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지금 경고적 충고를 하는 겁니다. 네. 이게 무슨 짓이냐 이 말이에요. 이 둘을 불러가지고 그만두게 물러서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우리가 설득을 시켜야죠. 윤석열 당선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저는 이런 사례가 앞으로도 계속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권성동 정호영 같은 사람은 제가 이게 조선조 시대의 용어로 표현한다면 권귀에 속하는 자들이야. 권귀. 예, 예. 권세 권자의 귀족 귀자인데 이거는 권문 세가에서 권력의 이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거기에 탄익해서 거기에 빠져서 온갖 부당한 짓을 하는 자. 이걸 권귀라고 그래요. 네. 권귀. 네. 중국 고사에도 이게 최고의 권귀가 누구냐 이런 게 다 나와 있는데 저는 권성동과 정호영에 대해서 이게 조금 막말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당신들 말이야. 당신들 권성동, 정호영 당신들은 윤석열 당선인의 당선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했느냐 묻거든. 얼마만큼 노력했느냐 이거야. 지금 그 위세를 부리고 이걸 놓치지 않으려고 지금 이렇게 발부둥 치고 있는데 그러면 거꾸로 묻는다.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열심히 했느냐 이거야. 하는 지금 많이 했겠죠. 0.73% 뭐 그게 뭐 여러 뭐 부정선거 요인도 있어서 더 나왔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떻든 윤석열 후보를 그냥 윤석열이니까 도저히 이재명은 찍지 못하게 돼서 그냥 무조건 찍어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물론 압도적으로 많지만은 중간층이 상당수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윤석열도 구멍이 있지 않아요.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고 그런데 그러나 이게 이재명은 도대체 찍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번에 기권해야 되겠다 이런 심정에 초기에 빠진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로 하여금 아니다. 종북 주사파 친 김정은 정권을 종식시키고 이 연장을 저지해야 되고 이재명이야말로 약 부정부패의 몸덩어리 아니냐 이런 것을 길바닥에서 방송을 통해서 외쳐대고 이런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무슨 원내대표 국회의원 자리를 노리고 장관 자리를 노리고 하지 않았다 이거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지금 상당히 여러 수십 명이 지금 이 아스팔트에서 이런 소리를 외치다가 전염병 뭐 관리법 위반으로 입건된 경우가 있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경우가 있는데 이봉규 대표는 입건 안 됐어요? 저도 됐죠. 나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됐어요. 저는 공직선거. 아니 내가 이거 종북 주사파 정권 종식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후보에게 표를 모아준다고 줘야 된다. 근데 확성기를 사용해서 그랬다 그래갖고 지난주 종로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어. 그 작년에는 전염병 관리법 위반으로. 저도 두 개 다 이런 사람들 받았습니다. 입장에서 이 권성동이나 정호연을 바라다 보면 말이야. 눈에 불이 번쩍번쩍 난다. 너희들 말이야. 이게 그렇죠. 우리는 윤석열 그 자연인이 잘 되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말하자면 헌신한 것이 아니다 이거야. 종북주사파 정권 종식시키고 역대 어떤 정권보다도 부패가 만연한 이 정권에 대해서 이 관련자들을 아주 엄숙하게 처단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윤석열 보고 우리가 이렇게 밀어주는데 너희들은 그 자리에서 원내대표 지키고 장관 해먹는 그런 걸 노려가지고 말이야. 윤석열 지지율 떨어뜨리고 6월 1일 그게 결국은 이게 지방총선거가 국민투표나 마찬가지다. 여기서 표를 상당 부분 상실하게 하는데도 지금도 버티고 있는 이 말이야. 그럼요. 이걸 그 사람들은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의 기대하면 안 되고 이제 윤석열의 책임입니다. 이거는 의무고요. 정리해야 돼요. 정리하지 않으면 지도자 자격이 없는 거죠, 뭐.
이봉규 TV에 이 모니터링한 것을 윤석열 당선인 측근이나 정호영 그다음에 권성동 측근에게 이 말을 꼭 전해주기 바랍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말하기 전에 제가 이 정도 얘기하면 물러설 수 있어야지. 이게 네. 요게 네. 이 지독한 욕설 일보 전에 이 욕설은 일단 멈추겠습니다. 이 이봉규 TV에 누가 안 가게 위해서 말이야. 아니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네. 내가 이 아침에 이 여기 오는데 택시를 타고 왔는데 그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혹시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서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그거야 적어들 죄를 없애려고 하는 법 아닙니까? 이래 버려 됐담. 그 깔끔한 거네요. 뭐. 그렇지. 그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숱하게 많은데 이게 곳곳에서 국민 이 6월 1일 국민 총투표고 이걸 심판받는데 말이야 눈에 거슬리는 권성도의 정호의 이런 자들 때문에 말이지 투표를 하러 가지 않게 만들고 하는 이래서 이게 되겠느냐 이 말이야. 네. 저 청와 단결에서 해두 시원찮을 판에 이 둘이 표를 깎아먹고 있습니다. 걸림돌은 제거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그건 정리하고요. 문재인이 이제 며칠 안 남아 진짜 이미 끝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생을 정치계에 있었으니까 예측이 좀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87년 체제에서 노태우 대통령이 이래야 대통령 직선제가 되고 이게 8번째 대통령인데 이 8번째 대통령 문재인은 역사적으로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기록될 것이고 그리고 역사적이라고 하는 말은 먼 훗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다음 내일 모레도 역사입니다. 그럼요. 예. 내일 모레.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시일 안에 이게 최악의 대통령이라고는 이미 기록이 됐고 그리고 반드시 사법 처리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 예. 왜 이래야 되는가 하니까 검수완박법의 일련의 그 처리 과정을 보면 권성동의 야합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위헌적 절차로 다 계속된 거예요. 그렇죠. 법안 자체가 위헌이고 위헌적 절차로 계속되고 지난주에 내가 여기서 얘기했지만은 90일간 수기 기간을 17분 네, 17분. 안건심의조정위원회 그 법사위에 안건조정위원회 올라온 안은 30일인데 8분 네. 그리고 본회의를 쪼개기 해서 회기를 단절시키고 이게 내란죄에 정서적으로 해당됩니다. 다만 형법의 내란죄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국가기관을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는 방법 폭력으로 그 기관의 기능을 정지 훼손하는 경우니까 폭력, 수단이 폭력이라는 거. 요 부분만 빼고 보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성립된 국가기관을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절차가 아닌 것으로 대검찰을 갖다가 말살을 했다. 그게 내란죄죠. 예. 그런데 네. 이 폭력이라는 게 이게 이제 앞으로는 나는 진화하려고 봅니다. 이 인터넷 시대에. 여기에 이 형법에서 말하는 판례상의 폭력은 물리적 폭력을 말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총칼을 든다라든지 방매를 든다라든지 뭐 그러니까 파출소로 습격한다라든지 막 이런 걸 말하는데 무형의 폭력이 더 무섭잖아요. 무형의 폭력. 그럼요. 국회에서 작당해갖고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야당을 그냥 깔아뭉개고 그냥 방매질을 하고 절차적 폭력이고 그 예, 과정의 폭력이지 그게 폭력이고 그렇죠. 무형적 폭력도 네. 폭력이다. 앞으로는 난 판례를 바뀌리라고 본다면 예. 그 현재로서는 현재 판례대로 하면 조금 미달하지만 국민정서법상 이건 내란죄가 틀림없고 네. 그 주모자가 문재인이죠. 문재인이가 헌법수호 최고 책임자로서 계속 침묵하고 있었잖아요. 이 모든 단계가 다 위헌인데. 마지막에는 뭡니까 국무회의를 오전에 하던 걸 오후로 꼼수 부려서 연장하면서 그걸 날짜를 맞춘 거 아닙니까? 시간상으로도. 그게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이거 위헌 행위를 마감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깔끔하게 청와대 문 열고 기다렸다가 법안 넘어와라. 이게 화요일 날 원래 정례 국무회의는 10시랍니다. 그러니까요. 10시인데 몇 시면 좋겠냐 사인을 해가지고 이게 오도록 기다렸는데 그게 공모 아닙니까? 공모. 그러니까 시간을 연장한 거죠. 2018년에 네. 자료가 하나 나왔어. 네.
청와대에서 국회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정례 국무회의가 있는 날은 장관들 국회에 부르지 말라고 그런 공문이 남아있어 공문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이 과정의 최고 우두머리 공범으로서 마지막도 자기들 기준으로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했다. 이게 어찌 하늘이 노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문재인은 당연히 역사적으로 그렇다 치고 그럼 이 지금 박병석이 국회의장으로 있는 이 국회 이거는 어찌 되느냐. 이 국회 해산해야 돼요. 해산. 그 법적으로 절차가 있습니까? 해산 절차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국회야말로 헌법과 법률에 위헌되는 행위를 스스럼없이 자행하고 큰 소리 치고 있고 큰 소리. 그 앞으로도 해산할 계속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해산 절차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거를 이 국회가 계속 유지돼야 하느냐 하는 것을 국민투표 붙이기도 그렇고 예를 들면 6월 1일 지방총선거가 그런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당이 이번 6월 지방선거에는 여러 가지를 걸어야 돼. 네. 검수완박법. 그다음에 이 국회 존립을 유지해야 하느냐 하는 거. 이 계속 걸어야 돼. 몇 개를 걸고 이걸 우리는 심판받겠다고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네. 이래가 좀 기사를 올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이 기세를 꺾고 있는 게 권성동이나 정호회 같은 이런 요소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이 같은 놈이 기어 나오지 않느냐 이 말이야. 네. 이 꼴로 만들어 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한 이 방법으로 똘똘 뭉쳐가고 나아가면 우선 민주당의 기세라도 죽여야 된다고. 네. 오늘 아침 보도는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6월 되면 이 국회 4년 임기 절반이니까 국회의장도 새로 뽑고 상임위원장도 새로 뽑는데 먼저 본 개원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주는 관례를 무시하고 여당이 됐지만 후반기에는 국힘당에 주겠다 하는 것도 오늘 아침 뉴스를 보면 무슨 소리냐? 윤호정이하고 박홍근이 걔들이 나와가지고 날도둑들이 이게 우리가 이제 거꾸로 야당이 됐으니까 이게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줘야 된다. 하여 이렇게까지 기세등등하게 나오게끔 돼 있다. 그러면 이 국민이 이 국회를 해산하는데 국회 해산을 위한 국민투표라는 게 따로 없다고 한다면 이 6월 1일이 절호의 기회로 말이야. 여기에 공물을 느끼는 모든 국민이 이 투표에 다 참가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 당과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그 동력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이 사람들아. 만들어줘야 되는데 권성동 정호용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당 지도부라든가 지도부가 권성동이니 뭐 윤석열 측에서 이걸 정리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국회 해산 절차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하나의 방법 아닙니까? 지금 126군데에 선거 무효 소송이 들어가 있어요. 아직 지금 판결 안 내놓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6개월 내에 내놓아야 되는데 2년이 넘도록 안 내놓고 있는데 윤석열이 어떤 그 압박을 해서 판결 빨리 내놔라. 그래서 선거 무효가 되면 선거 다시 해야 되면 해산이지 않습니까? 해서 그러니까 네. 120몇 개 중에 대부분 이게 당선자들이 이게 민주당 쪽이니까 네. 민주당 쪽이니까 아니 그것도 있고요. 선거 자체 선거 4.15 총선 무효 소송도 들어가 있어요. 아니 지역구 말고 지역구도 물론 다 들어가 있고 하나는 이 4.15 총선 전체가 이건 무효다.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무효 소송은 기독자유통일당에서 또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대법원이 살아있고 그다음에 그러한 소송은 헌법재판소에서도 가능해요. 예. 헌법재판소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런 길이 가능한데 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민심이 압박할 방법은 결국은 이번 6월 1일 지방총선가 계기다. 그리고 오늘 아침 뉴스에 그 법제사법위원장을 후반기에 민주당이 도로 계속 차지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이제 뭐 김기현 전 원내대표도 그 당시 약속하고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 말이 뉴스에 딱 나왔어. 네, 뭐라고 나왔습니까? 우리는 무슨 어떨 방법이 없다 국회 안에서 우리가 믿는 것은 국민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미친놈이네. 그래서 내가 그걸 듣고
야, 이 사람아. 그걸 아이씨. 아는 네가 왜 6월 1일 날 가는 그 길에 이게 펄펄펄펄 끓는 이게 문재인과 큰일 민주당을 향해서 이게 펄펄 끓는 물을 그냥 퍼펄 그 끓는 물에 플러그를 뽑아가 그 물을 식힌 네가 지금 와서 깨닫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떠올라서 내 옆에 있었다 그러면 뭐가 하나 날라갔어. 그런 사람이 믿을 때는 국민밖에 없다고 얘기 이 친구가 나온. 진짜 웃음이 나오네요. 그런 사람이 원내대표니 뭐 그럼 자, 이렇게 그런데도 응원해야 됩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해 주세요. 이봉규 TV에서 이제 이런 주장까지 우리가 세게 했는데도 이거 마이동풍으로 듣고 그래야 6월 1일 지방선거도 소개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 이러면 저를 비롯해서 네. 아스팔트에서 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종북주사파 정권 족식을 외쳐서 그래 이 정권 탄생에 조금이라도 기여한 사람들이 네. 돌아설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매를 돌아서서 두들겨 팰 수밖에 없다. 이 바보들아 하고 두들겨 팰 수밖에 없다. 국민의 힘을 응원 안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응원 안 하고 잘못- 두들겨 팰 수밖에 두들겨 없다. 팬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오늘 화두는 요걸로 결론을 네, 내립시다. 알겠습니다. 두들겨 팰 것이다. 두들겨 팬다. 네. 그래야지요. 우리가 가진 힘이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권성동이는 힘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는데 우리 힘은 두들겨 패는 것밖에 더 있겠냐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 우리 박찬종 변호사님의 최후의 경고 비슷한 건데요. 이번에 지방선거 걸림돌을 계속해서 잘못되면 국민의힘은 두들겨 팬다. 돌아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박찬종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